서울 강북구 갑 출신의 천준호 의원입니다. 저도 이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우리 후보자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 야당에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의혹을 제기하면 언론이 이를 받아쓰고 다시 정치권에서 그것을 확대 재생산하고 그러면서 후보자에게 엄청나게 많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덧붙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제기되는 의혹은 제목만 보고도 나쁜 사람 이런 부정적 인식이 쌓여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 않느냐. 그래서 후보자에 대한 제대로 검증보다는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 제기 그리고 가짜 뉴스에 기초한 마냥사냥과 같은 그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후보자가 여러 가지 질문에 답변을 하는 와중에 비슷한 사례가 하나 발견됐습니다. 환경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은 아빠 찬스가 아닙니다. 환경단체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이고 자원봉사자가 언제든지 모자라고 부족합니다. 아빠 찬스가 있어야만 환경단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시에도 활용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언론에는 그 고등학교에 떨어졌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전혀 답변의 맥락과 상관없는 방향으로 이것이 다시 전파되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청문회 과정에서 제가 확인한 유포된 가짜뉴스 하나를 팩트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6일 야당 의원께서 제기하신 내용입니다. 대통령의 임대주택 방문 행사와 관련된 건데요. 환타지 연출국이라고 비난한 보도자료를 내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 거짓된 정보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PT 자료를 함께 참고해 주시고요. 보도자료에 있는 내용입니다. 행사를 위해 새벽까지 주민들의 잠을 깨우면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던 LH공사의 눈물겨운 노력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스란히 게재되며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는 보도자료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사를 담당했던 현장 소장은 새 집에다가 가구를 배치한 게 전부고 업무를 마치고 문을 닫은 시간은 오후 9시다라고 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 글은 행사가 있었던 218동에 거주하는 분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직 입주조차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확인이 됐는데요. 온라인에 떠도는 글을 아무런 검증 없이 재생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보도자료의 한 대목입니다. 도저히 입주할 수 없는 부실 시공을 놓고 LH와 시공사의 책임 미루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대통령 방문 주택만을 위한 맞춤형 인테리어를 한 것은 부적절하다라며 보도자료에는 하자와 관련된 사진도 함께 첨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자 사진이 올라가 있는 해당 커뮤니티 글에는 하자 사진뿐만 아니라 이런 글도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12월 5일자로 보수공사가 모두 완료됐다라는 내용이 게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행복주택에 방문했을 당시는 12월 11일입니다. 12월 11일입니다. 이미 모든 문제가 해결된 상태인데요. 뿐만 아니라 해당 의원실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7건의 하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제출했는데 거기도 역시 하자가 다 처리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방문하기 이전에 말이죠. 그럼에도 후보자가 해당 임대주택의 하자는 방치한 채 대통령 심기관리에만 몰두한다는 대통령이 잘 보이기 위해서 몰두한다는 식의 보도자를 배포하는 것은 침소봉대를 넘어서 가짜뉴스의 생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뉴스들이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날 행사가 임대주택 100만 호 기념단지를 대통령이 방문하는 행사였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대통령이 임대주택이 더 살기 좋은 곳으로 그리고 더 넓은 공간으로 더 많이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천명하고 그에 대한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야 할 그런 계기점이 돼야 될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논란으로 그런 논의가 모두 실종돼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피해는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제가 그 현장에 다녀와 봤는데요. 어린이집도 잘 돼 있고 작은 도서관도 예쁘게 만들어져 있고 공간이 너무 아담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설계로
공간이 아주 잘 꾸며져 있는데 마치 거기를 하자가 많아서 입주할 수 없을 정도의 공간인 것처럼 표현함으로써 입주민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여야가 저는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더 좋은 임대주택을 더 많은 우리 국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생각은 저는 같지 않을까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후보자에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질 좋은 평생주택에 대한 이야기는 많았습니다. 지난 8월 대통령이 수석보좌관에서 그 이야기를 하신 이후로 근데 안타깝게도 구체적인 계획이 그 다음에 아직 발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난번에 나오긴 했지만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것 갖고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언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크기를 늘려야 됩니다. 더 많은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대주택에서. 그리고 품질도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입주 대상자의 폭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주거 취약계층을 소홀히 하거나 방치하거나 외면해서도 안 되는 그런 과제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려면 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지속장치 정비해야 되는데 장관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네, 그날 행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가기 위해서 임대주택을 보여드리고 그다음 앞으로 더 좋은 주택으로 가자는 그 다짐을 하고 또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대통령님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집은 최저주거 기준에 딱 맞춘 겁니다. 4인 가족이 43제곱미터가 최저주거 기준인데 거기가 44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4명까지는 법적으로는 되는데 앞으로 애도 커지고 식구도 늘어나고 성이 다르면 방을 하나씩 더 얻어야 되는데 더 큰 주택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은 44가 제일 크지만 55, 60, 85제곱미터 그러니까 25평형 아파트나 32평형 아파트로 되게 해주세요. 그러려면 대통령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부탁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의원님께서 다녀오신 것처럼 화성 동탄은 참 잘 만들었습니다. 100만 원 다 보니까 이거를 설계하려고 거기에 어린이 놀이터나 실내 놀이터, 도서관 뭐 다 좋습니다. 어린이집까지 15% 예산이 더 들었습니다. 대통령님 보시기에 이 집은 그만큼 잘 지었습니다. 예산이 15% 더 들었습니다. 앞으로 15%만 더 예산을 쓰시면 다른 지역도 이렇게 훌륭한 아파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하겠다. 만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면 그 일을 강력하게 추진해라. 이렇게 지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질 좋은 평생주택은 결국 예산의 문제입니다. 정부가 더 많은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를 한다면 정말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임대주택이나마 그러니까 충분히 공급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